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소방관계법규의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6월 20일 우리 시험 치르신 우리 수험생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힘드셨을 거고요. 다른 해보다도 작년부터 준비하셨던 분들은 3월 시험이 있었던 부분들이 6월로 옮겨지면서 상당히 심적으로나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고생하셨고요. 자, 우리 그 6월 20일 소방관계법규 공채 A형 문제를 가지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설 강의를 진행하는 그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가볍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시험을 보신 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또 앞으로 2021년 소방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안내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방관계법규 공채에 대한 부분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예년보다 저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던 우리 배포가 된 부분의 그 별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별표를 5개 기준으로 해서 나눴습니다. 가장 난이도가 쉬운 것은 하나부터 가장 어려운 것은 5개까지 제가 표기를 했습니다. 그 전체 20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별표를 총 합하면 약 50개 정도가 나옵니다. 반면에 아직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요. 소방학에 있어서 관계법규보다는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별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시를 해봤더니 별표가 제가 명기한 부분이 56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에서 10개월 미만 정도 학습을 하신 분들이 느껴질 때 체감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소방학이 소방관계법규보다는 좀 어려웠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A형 문제를 가지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요. 1번 문제는 소방대의 생활 안전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기본법상에서요, 전년도에도 기출이 됐던 문제고, 최근에 흐름에서도 보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었던 빈출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단전사고, 그리고 위해 동물의 벌 등의 포획 및 퇴치활동, 끼임, 고립 등의 위험제거 및 구출할 등은 생활안전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이고요. 2번에 있는 소방시설의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은 생활지원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생활지원활동이 아니고 소방지원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번 문제는 출제위원들이 많이 선호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우리 기본서에도 그대로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소방청장은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죠. 난이도를 보시면 이 난이도는 별 하나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금년도는 소방기본법이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3번 같은 문제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대한 부분이죠. 시행령 별표 1에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동형 문제 풀이를 하면서도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서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 용접과 용단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 별표 1에서 출제가 된다면 출제가 예상됐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반경 5m, 나에 해당이 되는 것은 반경 10m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빈칸 넣기 문제로 1번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가 되는데요. 4번 문제는 통상 우리가 기본 이론 2달 정도의 과정을 우리가 거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되죠. 소화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설치,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수소도 마찬가지고요. 급수탑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소방 용수 시설을 물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이 되는 것은 소화전, 저수조,
급수 탑이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상수도 소방 용수 설비는 소방 용수 설비가 아니고요. 우리가 소방 시설이라고 하는 어때요? 소화 용수 설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용어의 정의예요. 용어의 정의에서 소방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조직체냐면요. 우리 소방기본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는 것이 됩니다. 소방공무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해당이 되는 것이 니은 의무소방원, 리을 의용소방대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문제 6번부터는 우리가 이분법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가 줄여서 이분법 또는 소방시설법이라고 약칭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피난구조설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피난구조설비는 우리 이분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어려웠던 소방시설에 관련된 부분이죠. 소방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경, 피소소,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가 됩니다. 이 중에 물어본 것은 피난구조설비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이 중 피난구조설비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3번에 있는 시각경보기는 소방시설 중에 경보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수업 중에 경보설비의 암기법이 비단, 비누, 자작, 가통 플러스 시각경보기라고 항상 제가 마무리를 짓니다. 이것은 약간 착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보설비 중에 시각경보기가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은 작년에도 나왔었던 부분이었고요. 전년도에도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7번은 이게 3분법에 있는 내용이죠. 완공검사. 그래서 이것도 개정이 됐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어때요? 문제가 좀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물은요. 이렇게 됩니다. 문판, 숙로, 창수, 다지상, 예전에는 가소였었는데요. 스물이 됩니다. 스물. 가소, 가천, 1만, 고가가 됩니다. 뭐 우리 처음 들으시는 분들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데요.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창고시설, 수련시설. 작년에는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창고, 수련시설. 아닌 것 같지만 작년에는 전년도에는 창고, 수련시설이 출제가 되었었고요. 다중이용업소, 지하 상가가 됩니다. 최근에 개정된 것으로는 스프링, 클러, 설비 등이 들어가 있고요. 물분무 등 소화 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고가는 고층 건축물이 됩니다. 고층 건축물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11층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아파트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문제를 보는 순간 1초도 안 걸리는 문제였던 거죠. 사실은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8번 보시면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2분법과 4분법은 안전관리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업을 준비하시면서 안전관리와 관한 내용이 되면 그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안전관리자의 선임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반드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여기서 보조자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에 보시면 아파트인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가 해당이 되고요. 아파트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연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인 각 층의 바닷면적의 합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9번 보시면 자, 의료시설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의외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수험 기간이 짧았던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관련된 부분은 총 30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를 좀 알아야 되는 형태가 되죠. 기억번에 있는 노인, 의료, 복지시설이 됩니다. 노인, 의료, 복지시설은 노유자 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정신의료기관, 그리고 마약 진료소는 해당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한방의원이 되는데요. 우리가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근생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방의원이라는 표현보다는 한의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죠. 거기에는 한방이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9번에 니은 정신의료기관 마약진료소 되겠습니다. 비교적 한 6개월 정도만 차분히 공부를 하셨다면 중요하게 다뤄지는 의료시설에 대한 특정 소방 대상물을 물었기 때문에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문제 10번 되겠습니다. 10번은 출제위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법규를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문제 10번 같은 부분은 우리 특히 소방을 응시하시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텍스트가 많은 부분에 대한 선지를 선호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의 문제를 가볍게 접근해서 해결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해결할 때, 입력을 할 때, 학습을 하실 때 입력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때요? 시험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학습하셨던 내용을 아웃풋, 꺼내내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방시설의 특례에서 증축과 관련된 내용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증축하는 거예요. 이 5층짜리 건물을 언제 지어졌냐면요. 가령 2020년 1월에 지어졌다고 합시다. 근데 지금은 시점이 2020년 6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층을 이렇게 증축했어요. 그럼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은 현재 당시, 지금 당시에 몇 층짜리 건물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6층으로 증축을 했기 때문에 6층 건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증축 당시에 이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기존 부분과 증축하는 부분을 포함한, 즉 전체에 대해서 대통령령 하지 한정 기준을 당시의 기준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선지에서 보면 너무 1번, 2번, 3번을 너무 어렵게 사실은 선지를 구성해 놨어요. 우리 4번에 보시면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밑줄 쳐놓으세요. 전체에 대하여. 언제? 즉 2020년 6월입니다. 그 당시에 어때요? 소방시설에 대한 대통령령과 하지 한정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소방시설 기준의 특례가 11조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조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 11조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로 보이는데요. 이게 또 우리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정확히 해야 되겠죠? 이분법이 되겠습니다. 이분법에서 보면 그렇죠. 11조 1항, 2항, 3항, 4항이 됩니다. 매년 이 1항, 2항, 3항, 4항에서는 꼭 공채에서는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상당히 자세하게 다뤄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문제 11번이 되겠습니다. 11번은 가장 어려웠던 난이도 5에 해당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우리 난이도와 중요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난이도가 별 5개입니다. 근데 이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대한 설치 기준은 난이도는 5개짜리 문제이나 중요도 측면에서 보면 저는 하나 또는 하나 아니면 반 개 정도의 중요성이 있는 정도로 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거의 우리 책에도 물론 우리 기본서 제 기본서에도 빈칸 넣기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 이런 정도의 문제를 알고서 정확하게 푸셨다면 수험 기간이 최소 1년 가까이 돼서야 충분히 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사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탐을 설치하는 기준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기억하시면 좀 쉽습니다. 우리가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위락시설, 숙박시설, 장례시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의료시설 이런 6가지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600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공동주택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자탐을 설치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다? 그 미만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은 어떻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에 있어서는 60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유치원은 6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치원은 600이 아니고요. 400제곱미터 미만이 됩니다. 연면적 2000제곱미터인 기숙사, 자 어떻게 됩니까?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기숙사가 됩니다. 해당이 되지 않죠? 자, 교육연구시설은 얼마가 됩니까? 2000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는 것은 연면적 얼마? 500제곱미터인 숙박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인 숙박시설은 해당이 되므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문제 12번이 됩니다. 자, 12번 관련된 부분은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마 시험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2번에서 아마 이것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셨던 분들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12번 문제는 아마 문제를 풀고 나와서 확인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텐데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 출제 의도는 하자 보수 대상 소방시설 중 하자 보수 보증기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는 이분법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분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상에 하자 보수 보증기간을 2년, 3년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12번 문제에서 많은 분들이 이분법에서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출제 의도는 당연히 그것을 차지하고 본다면 출제 의도상에서 보면 비상 콘센트 설비는 하자 보수 보증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출제 의도에서 가 답안은 3번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이것이 정답으로 3번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분법에는 하자 보수 보증 기간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소방기본법에서 아니 소방관계법규에서 관계법규이기 때문에 법 4개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5년 이전에는 무슨 법상 무슨 시행령상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를 출제하면서 또 문제가 공개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애매한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출제 문제는요 반드시 무슨 법상 또는 무슨 법 시행령상 또는 시행규칙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문제의 자체는 오류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것을 정답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출제 측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12번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오류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문제 13번. 자, 최근에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개념을 물어보는 거죠. 단순히 암기를 해서가 아니고요. 즉, 우리가 시행령, 시행규칙상에서는 암기를 해야 되는 대상과 범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에서는요, 법에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그런 분들의 개념을 많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1번 우리 빈칸 놓기 문제였는데요.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 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연히 누구를 대신해서 일을 하는 겁니까? 관계인이 되겠죠. 관계인에게 알리고 그리고 누구에게 그 공사의 시정, 보안 등을 요구해야 되는가? 누가 그 일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공사업자가 되겠죠. 당연히 공사업자에게 시정 또는 보안 등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자, 문제 14번 되겠습니다. 공사의 도급이 됩니다. 사실은 공사의 이 도급이 제 개인적으로는 출제가 된다라고 봤었고요. 올해는 도급에 관련된 내용들이 최근에는 기출이 잘 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공사의 도급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번에는 공사의 도급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된다라고 저는 예측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문제 14번이 별표 4개로 되어 있지만 이 문제의 구성은 어떻게 보면 별표 5개라고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별표 4개로 간 이유는요. 우리가 정답으로 볼 수 있는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 공사의 전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물어봤는데 그 단서 조항에 대한 부분이 전부가 아니고 일부가 되죠. 근데 이 3번에 관련된 이 선지가 너무 많이 빈출됐던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왜 그럼 이 문제가 어렵게 보여지느냐라고 하면요. 최근의 문제에서는 법조문 하나에서의 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14번에서는 법조문 1번, 2번, 3번, 4번이 각각 별도로 있는 것을 하나씩 따갖고 와서 문제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별표 4개를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죠. 자,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되겠습니다. 고무적인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저는 사실 보면 작년 2019년도 공채 문제가 더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치구조 설비에 관한 설치 기준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웠던 거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15번과 17번과 같이 벌칙을 물어보는 내용의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고요. 15번에 있는 벌칙 문제는 별 4개, 17번에 있는 것은 별표 5개가 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15번을 좀 해설을 해드리면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였습니다. 2번, 3번, 4번은 그렇게 불법 도급, 그러니까 불법 하도급, 거짓, 그리고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는 1년 1천이 됩니다. 소방시설 공사업법을 우리가 2장에서 보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요. 소방시설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고 영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면 이 법이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만들어진 이유는요. 모든 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등록을 하고 영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한 벌이 돼요. 즉 어때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비교적 평이한 부분의 벌칙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빈출 문제이기도 하지요. 자, 문제 16번 되겠습니다. 16번은 일반적으로 우리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안전관리자의 선임과 관련된 내용이죠. 근데 너무나 쉬운 문제죠. 사실 기본 이론 시간에 한 번만 들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의 난이도가 됩니다.
그래서 1번에 우리 1번이 아니네요. 가번에 해당이 되는 것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우리가 선임이라고 하는 것은 뽑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거죠. 30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에서 언급하고 있죠. 선임한 경우에는 어떻다?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14일 이내에 선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선임 기간과 선임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난이도 별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문제 17번이에요. 제가 우리 그 해커스 영웅소방팀에서 제가 강의를 한 지 한 3년, 4년 정도 됩니다. 근데 벌칙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많이 나오면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최근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17번 문제의 벌칙 문제는 1,500만 원, 1,000만 원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가령 벌금형, 그러니까 과태료와 징역형이 있는 부분을 구분해내는 사항은 굉장히 괴리가 있기 때문에 크거나 작은 거를 좀 우리가 구분해내면 좀 비교적 쉽게 암기를 하지 않고도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트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 이 해설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시험을 치르신 분들이 아닌 앞으로 21년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벌칙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이 벌칙 문제의 학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 우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학습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벌칙 문제를 언제 학습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기간이 있습니다. 통상 소방관계법규 1분법부터 4분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용어, 개념, 대상, 그리고 어떠한 분류 종류들이 있는지를 충분히 다 학습을 하시고 시험장에 가시기 직전 보름 전에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6월입니다. 벌칙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각 관계법규 뒤에 있는 벌칙 문제를 지금부터 학습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 보러 가시는 3월까지 그걸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에는 우선순위도 있고요. 언제 해야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툴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구나 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벌칙 기준이 다른 것은 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이걸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벌칙 기준이 다른 건데요. 이거에 대한 위반 행위를 보고 어떤 게 가장 크게 잘못했거나 아니면 가장 작게 잘못했는지 양쪽에 해당되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답을 좀 쉽게 유추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보시면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위반하고 했다면 굉장히 중한 거 정도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변경 허가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고 변경을 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고 한 행위에 비해서 4번에 있는 우리가 무엇은 위험물인가를 취급하는데 대리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다라고 위반의 정도가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거나 작은 쪽에 우리가 학습이 되지 않았다면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또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볍게 말씀을 드렸고요. 18번 문제는 우리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난이도 별표 하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화성,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는 우리가 시행령 별표 1에서 어때요? 위험물의 품명과 지성 수량, 그죠? 우리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의 용어 정의를 물어봤습니다. 문제 19번 용어에 또 정의가 되는데요. 작년에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 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은 18번, 19번 아주 평이한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2번에 보면 지정 수량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정 수량에 대한 부분은 용어에 대한 정의에서 살펴보면, 자,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등에 있어서 최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이 아니고요.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9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0번. 그리고 제가 20번 문제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의 그 적중 사례라고 할까요? 제가 같이 이 해설지를 올려드리면서 제가 적중 사례에 관련된 부분을 소방기본법에서 기본서에서만 제가 찾았습니다. 기본서에서 다른 법규책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학습하시기가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텍스트로, 글씨로만 빼곡하게 있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학습해야 되는지 초시생들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암기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요. 무엇이 중요한지도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어 자체도 또 너무나 많이 생소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 해커스 소방공무원에서 출판되는 제 김정희 소방관계법규 책은 모든 법조문에 대한 부분을 보조단에 도식화해 넣었습니다. 간단히 키워드나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을 시크릿 노트 형태로 양쪽 보조단에 구성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은요, 그 시크릿 노트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다 표기가 되어 있는 페이지와 시크릿 노트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모든 책은요, 법규책의 모든 출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해커스에서 만들어지는 소방 관계법규 책은요, 도식화되어 있는 노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편하게 할 수 있게 명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는요, 우리 난이도 별 5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 빈출 문제 해당되지도 않고요. 우리 기본서에서는 빈칸 넣기 문제 형태로 들어가 있는 문제가 됩니다. 20번 문제에 있어서 좀 보다 문제가 좀 충실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문제가 됩니다. 일단 볼까요?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설치하는 경보 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제조소 등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대통령령에서 보면 저장소에는 8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 8가지 중에 이동 탱크 저장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빼면 7가지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취급소는 주유 취급소, 판매 취급소, 일반 취급소, 이송 취급소 이렇게 4가지가 됩니다. 즉 위험물 제조소 등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1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설치하는 경보 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문제 출제에서 보면 2가지 측면에서 질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12가지에 설치하는 경보 설비는 우리가 시행규칙 별표 17이 됩니다. 우리 기본서로 본다면 기본서에 보면 655페이지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찾고자 한다면 법제처에 가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가서 설치하여야 하는 종류를 살펴보면 각각 제조소 등의 구분에 따라서 그 규모와 종류와 최대 수량에 따라서 설치하는 경보 설비가 각각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것을 묻고자 했던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면 문제에서 보고자 했던 것은요, 시행규칙 우리 해설에 언급되어 있는 479페이지 시행규칙 제42조 경보설비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정수량 10배 어떻다?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등에 있어서는 물론 이동 탱크 저장소는 제외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경보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 경보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야 한다의 표시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제소소 등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냥 표현을 썼습니다. 즉 지정수 10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급을 하지는 않고요. 그냥 경보 설비에서 이동 탱크 저장소를 제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경보 설비의 구분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되고요. 두 번째 비상 방송 설비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확성 장치가 되고요. 그리고 비상 경보 설비가 됩니다. 확성 장치와 비상 경보 설비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경보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그 경보 설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에 보면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경보 설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굉장히 오답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학생, 수험생들이 많이 선택지로 선택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굉장히 좀 어려웠던 부분이었고, 그 경보 설비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이분법에서 얘기하는 경보 설비에서는 확성 장치는 들어가 있지 않지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학습을 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확성 장치가 우리가 이분법상의 경보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1번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분석하고 또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이 있는 문제로 여겨지는데 우리가 가 답안으로 발표가 된 것은 4번 자동화재 속보 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79조에 관련된 경보 설비의 1항과 2항을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경보 설비를 물었다면 충분히 4번을 우리가 답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각각 제조소 등별로 설치하는 경보 설비 기준을 물어봤다면 상당히 모호한 측면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험장에서 시험을 보실 때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모든 것은 또 많은 분들이 또 검토를 하고 출제 기간에서 정확한 답을 또 곧 발표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소방학 우리 공채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